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질환,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우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청각이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잖아요. 청력을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가 싫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난청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요. 난청은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최근 젊은 나이에서도 난청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청으로 병원 진료받은 환자 중 30대 이하가 19.7%나 된다고 하며 난청을 처음 진단받는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늘고 있으며 또 최근 무선 이어폰의 발달 이후 음향기기 사용이 더 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소리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서 이거를 난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난청을 평가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범위를 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이 평균치를 0dB로 정하고 0에서 25dB까지의 청력을 정상, 25에서 40dB까지의 경도의 난청, 40에서 70dB까지를 중등도의 난청, 또 그 이상은 고도의 난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난청은 정상인보다 약간 못 듣는 정도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며 중등도의 난청부터는 일상생활이 많은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이때부터 보청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크기가 25dB를 넘어가면 이거를 난청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난청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경로는 귓바퀴에서 웨이도를 통해 고막까지 소리를 전달하고 고막과 귀 속에 있는 뼈, 이 이소골의 움직임을 통해서 중위를 지나 최종적으로 달팽이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경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이염, 고막에 파열 등이 있으며 또 귀지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의 즉 달팽이관과 또는 청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또 선천성 난청, 신경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신경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원인이 다양한데 난청이 생기면 단지 좀 잘 안 들려서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최근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청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경도의 경우 2배, 중등도의 경우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5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난청인들 중 노인의 경우 인지 능력 감퇴가 41%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흔히 듣는 말 중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씹어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뇌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뇌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두뇌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며 또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듣는 게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거를 우리가 난청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되물을 때가 자주 있거나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 있을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 사람과 대화에 좀 지장이 있다, 또 TV를 너무 크게 듣는다는 말을 듣거나 또 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 받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으시고요. 네. 저한테 그에 맞는 진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며칠 전 귀에서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먹먹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갔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와,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평소 좀 예민한 편이어서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특별하게 귀에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가족 중에 난청이 있지도 않은데 저처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선생님, 사연만 들어도 되게 덜컥 겁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갑자기 난청이 올 수 있나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 일하다가 갑자기 찡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갑작스러운 청각의 이상으로 내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이란 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난청이 갑자기 발생하는 병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5에서 10명 정도 발생하며 어느 나이에서나 올 수 있지만 특히 30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돌발성 난청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돌발성 난청은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후에 치료 시작 시기가 청력 회복 후 예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발생 2주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한 달 이내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시작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고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1에서 2주간 사용하는 치료법이 주로 사용되며 고막 내의 중위강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네, 그 돌발성 난청 외에 그럼 다른 난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마다 예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약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청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청기 사용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쓰듯이 보청기 사용은 청력 감소에 도움을 받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이명을 방치하면 난청이 될 수 있다. 이명과 난청의 관계, 저는 그럼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하면 이건 난청이랑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많은 환자들이 이명이 생기면 청력이 떨어지거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난청이 있는 환자나 뇌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이명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명이 난청이나 뇌질환을 만들거나 또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적 변화, 뇌의 변형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명을 더 크게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명이 난청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는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당뇨가 있으면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워낙 당뇨는 다른 병과 많이 이어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당뇨 정말 문제가 많네요. 노화성 난청은 발피관 속의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퇴행성 변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는 데 관여하는 신경기관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노화성 난청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인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과 흡연, 이독성 약물, 소음 등이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중이염 등의 염증성 난청이 더 잘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보청기가 난청을 악화시킨다. 이건 아까 저희 좀 말씀을 나누면서 짧게 언급이 됐는데 보청기 사용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보청기는 이미 악화된 청력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착용했을 때 청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들께 설명드릴 때 저는 안경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지만 본인의 시력 정도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썼다 뺐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경을 쓴다 해도 시력이 변하지 않듯이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젊은 분들이 난청으로 진료를 많이 보십니다. 이어폰으로 큰 소리를 듣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근원이죠.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은 난청에도 영향을 줍니다. 모두 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